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유일한의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일한의 기업가 정신이 발현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미국에서 모든 학업을 마치고 사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매우 선진적이고 사회의 역할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대한 시각이 남달랐고 사원지주제와 같은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라초이 식품회사의 성공으로 설립 이후 미국에서 50만 불의 이익금을 남긴 유일한 박사는 필요한 원료 확보를 위해서 조국이었던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1926년 12월 10일 유한양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1936년 유한양행은 총 불입 자본금이 약 75만 원인 법인채 주식회사로 발족해서 유일한 박사가 제1대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합니다. 책임 사장이 된 것입니다. 1936년까지 유한양행의 모든 재산은 1926년에 유한양행을 설립할 때 유일한 박사가 투자한 금액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이를 사원지주제를 통해서 법인체인 주식회사로 발전시켜 사원들에게 주주로서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후 1962년에는 제약업계 최초로 주식을 공개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아주 선진적인 경영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962년 유일한 박사가 유한양행의 주식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회사 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업 공개를 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고 제약업계에서는 유한양행이 최초였습니다. 정부에서도 1974년에 가서야 비로소 대통령 특별 지시로 기업 공개를 촉구했으니 이때는 순전히 유일한 박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기업 공개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유한양행이 기업 공개를 한다는 것은 한국 기업 실정으로 볼 때 시기상조였습니다. 당시 유한양행의 재무구조는 외부 자금이 없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상태였기에 임직원들은 기업 공개를 보류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유일한 박사는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업은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해야만 발전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 공개를 하면 기존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주식 공개를 통해서만이 유한양행의 기반은 더욱 탄탄히 다져질 수 있고 그것은 결국 투자자의 이익과 결부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임직원들은 먼저 자산을 재평가하고 나서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유일한 박사는 그렇게 하면 주식의 총 액면가보다 유한양행의 실제 자산이 훨씬 많으므로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유한양행을 믿고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식 공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박사의 주장대로 실시되었습니다. 유한양행의 주식은 상장되자마자 한 주당 액면가 100원의 주식이 6배로 폭등할 정도로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한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는 장족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회사가 다소 시끄러워질 망정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야만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참여하는 길이다. 유한양행은 네오톤토닉이라는 약을 제조 판매하여
강장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오톤토닉은 그야말로 강장제로 신체 허약, 신경쇠약, 빈혈증 등 여러 쇠약 증상에 효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심신쇠약 증세를 치료하여 원기를 회복시켜 준다고 선전하는 약품 중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편이나 기타 마약 성분을 약간만 섞어도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금방 효과가 나는 것처럼 여겨져 좋은 약으로 오인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중독 상태로 빠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한양행 직원 중에도 약을 제조할 때 마약 성분을 조금 넣어 효과를 극대화시켜 판매를 늘리자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박사는 단호한 태도로 그 직원을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자네,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배운 것이 고작 그런 것뿐인가? 우리 회사의 생명이 무엇인가? 신용이 아닌가? 그런데 약의 효과를 빨리 내기 위해 마약 성분을 섞는다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을 크게 해치는 일이네. 나는 자네와 같이 일할 수 없네. 자네, 당장 사표를 쓰게. 직원은 회사 수익을 생각한 나머지 유일한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간신히 사표 쓰는 것을 면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차츰 네오톤토닉이 다른 강장제 제품들과는 그 성분부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 네오톤토닉을 믿고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정직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조속한 납세를 지상시책으로 삼고 실천해서 한국 유일의 자진납세 업체, 한국 유일의 장부공개업체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이나 한국의 정부가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 유한양행의 장부를 뒤져봤을 때 다른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이 없다라고 했는데 유일한의 유한양행은 털어도 먼지가 하나도 안 나는 유일무이한, 그래서 유한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아주 정직한 기업이었습니다. 1969년 유한양행은 최초로 제44회 정기주총에서 그의 생애 마지막이 되었던 사장직을 조권순 전무에게 계승해 국내 최초로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는 선진적인 경영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경영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대부분은 본인의 친척 또는 자식에게 넘기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은 앞서 말했듯이 대학과 장학회에 모두 기부하고 그는 단 한 주의 주식도 가지지 않은 채로 별세하게 됩니다. 또한 유일한 박사의 동생을 제외한 당시 경영자였던 모든 가족은 회사에서 모두 물러나게 되어 이후 유한양행에는 유일한 박사의 친족들이 단 한 명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박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정권 담당자들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무엇보다도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여 세무사찰이 나와도 걸릴 게 없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유일한 박사의 평소의 국가관과 기업 간에 의하여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이지 단지 세무사찰을 피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유일한은 불이 나면 소방서에 불을 꺼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면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사는데 돈을 내는 것이 바로 국민의 납세 의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유한양행 회계과 직원들이 상반기에 납부할 영업세 계산을 정확하게 돈까지 다 마련해 놓고는 정작 납부 기한인 6월 30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깜빡 잊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영업세 납부 누락 사실을 알고 회계과 직원이 서둘러 세무서로 달려갔습니다. 세무서에는 하루밖에 지나지 않긴 했지만 규정상 가산세 5%를 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업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가산세 액수만 해도 엄청났고 낙심한 회계과 직원들이 회사로 돌아와 이건웅 사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웅은 일정을 지키지 못한 직원들을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뜻밖의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세무서 법인세 담당 계장이 전화하여 세금 납부를 정상적인 기한에 한 것으로 해줄 테니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단숨에 세무서로 달려갔는데 법인세 계장은 이미 어제부터 유한양행을 위해 빈칸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그동안 회계과에서 유일한 박사의 지침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한양행은 한 번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납부 기일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할 줄 알고 이렇게 칸을 비워두었지요. 직원들은 일을 잘 처리하게 되어 회사로 돌아와 자랑스럽게 보고하였으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로 회계과장 박장원은 6월분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일한 박사는 자신의 돈으로 회계과장에게 상여금보다 더 많은 위로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한양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박사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였던 동생,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 그리고 모든 경영자들이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을 했다는 점에서 크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가 반세기 전에 이루었던 것들이 21세기 한국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단순히 사업을 잘하는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정직한 기업,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소명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10번째 강의로 유한양행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11번째 강의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